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예고했듯이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천체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의 일주 운동. 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 쉽게 생각해서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별들,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천체에 해당할 거고, 이 천체들이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봤을 때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지구의 자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니까, 지난 시간까지 했던 지구 자전에 대해서 꼭 특히 방향에 대해서 복습하고 오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복습하고 왔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태양은 이제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예시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달도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태양이나 달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천체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양이나 달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즉 운동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지구 자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눈치채야 될 건 뭐냐면 방향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태양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나와 있고, 달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 자전에 의하면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 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럼 이 예시와 지구 자전을 비교했을 때 지금의 예시들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줄에 보면 지금 표시하는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차나 자동차를 타면서 창밖을 봤을 때 이제 실제로 나무나 건물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물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과 이제 같은 원리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잠깐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이동한다 라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도로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도로 옆에는 전봇대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있고, 전봇대나 나무는 일단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있는 우리가 움직일 거고, 이런 현상을 이제 인도에 있는 다른 관찰자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제 전봇대나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볼 텐데,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만약 지금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 밖에 풍경을 바라봤을 때 창문으로 보면, 창문인데 자동차의 창문으로 봤을 때 전봇대와 나무가 어떻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즉 내 뒤로 이동한다고 느낄 거예요. 즉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물체이더라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이거를 그대로 나 대신 이 부분에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라는 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봇대와 나무를 이제 태양이거나 아니면 달, 즉 천체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지구인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구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죠? 지금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인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되나요? 어쨌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천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95쪽에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95쪽을 한번 펴볼까요? 자, 95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현상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보면 북두칠성과 북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언급할 테니까 잠깐 제껴두고 두 번째 문장부터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방금 했던 천체의 일주운동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천체의 일주운동이라는 건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이다. 이거를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한다. 이 개념 정확히 알아두고 잠깐 문장을 추가를 하면 천체는 천체인데 어떤 천체들이냐면 모든 천체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천체들 다 해당이 될 거고 얘네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어느 방향으로 도냐면 전부 다 동에서 서로 즉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자동차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 3-3이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은 꼭 정확히 이해해서 한 10번 정도 그려보면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은 거대한 구의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밤하늘에 여러 가지 별을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고 한번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한번 밤에 별을 봤던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 눈에는 엄청 많은 별들이 보일 거예요. 그 무수한 별들 중에 혹시 두 가지 이상의 별들을 비교했을 때 저 별은 나한테 좀 더 가까워 보이네, 저 별은 나한테 좀 더 멀어 보이네, 그런 누가 더 가까이 보이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더 가까워 보일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오늘 밤에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누가 더 밝고 조금 어둡고 그런 밝기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누가 더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건 사람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다. 이유는 일단은 너무 멀어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상황을 예로 들면 교실 앞에 교탁에 선생님이 서 있고 맨 앞자리에 앉은 친구와 맨 뒷자리에 앉은 친구 충분히 선생님으로부터 누가 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별처럼 애초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리면 너무 멀리 있는 애들끼리 조금 가깝고 조금 먼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거대한 구의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누가 더 가까운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엄청나게 큰 공 안에, 엄청나게 큰 공, 가상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가상의 공 안에 갇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체들이 이 벽면에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릴 적 그 야광 스티커 혹시 기억나나요? 방 벽면에 이제 스티커들 붙여놓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무한히 넓은 가상의 원 안에 이제 갇혀 있고 그 벽면에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현상. 그렇게 어차피 보이니까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라고 싶어서 과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런 가상의 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하늘공이다 해서 천구라고 부를 거예요. 천구, 가상의 공, 무한히 넓은, 반지름은 무한대고 무한히 넓은 가상의,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누가 가까이 있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공 안에 갇혀 있고 그 공의 벽에 별들이, 천체들이 스티커처럼 붙어 있다. 대신 스티커기 때문에 이 별들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움직이는 것이냐? 여기 지구에 있는 내가 자전을 하면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별들이 내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다시 교과서로 와서 이러한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부를 거고, 그 천구의 중심에는 지구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림 33번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작게 나와 있기는 한데 가운데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전체적으로 천구라는 이제 가상의 공 안에 우리가 갇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 지구가 돌아가면서 그 별들은 지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 아래 우선 해석 먼저 확인을 해보면, 그림과 같이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동안,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 지구 관찰자에게는 천구에 있는 전체가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것처럼 보인다. 그 그림에서도 그려봤지만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고, 지구에서 보는 별들은 이제 천구의 벽면에 붙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할 거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천체들이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실제는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것만 정확히 구분할 줄 알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천체들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지구 주변을 도는 일주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하늘을 봤을 때 이제 별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보이는지 한번 옆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러 번씩 반복하면서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옆에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오른쪽 위에 천구 그림으로 다시 확인을 할 건데 이 그림을 확인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자, 지구가 자전을 해요. 스스로 도는데 팽이와 마찬가지로 자, 팽이처럼 스스로 돌아가는데 보통 회전을 할 때 그림을 똑바로 그려서 바로 서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교과서도 이렇게 살짝 누워서 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뭐 참고서나 문제지도 대부분 이렇게 누워있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누워있는 그림. 자, 왜 누워서 표현을 하냐? 그냥 간단하게 그거 먼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나중에 그냥 무턱대고 이 그림을 외우기보다는 그래도 이래서 누워있구나 라고 조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구가 있고 자, 지구라는 공이 있고 공을 한자로 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구. 그리고 공의 절반을 반구라고 한다고 했고 자, 지구에는 꼭대기에 북극, 아래 남극.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반쪽짜리 공 그거를 북반구라고 하고 아래를 이제 남쪽에 반쪽짜리 구 남반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다. 자,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고 자, 위도가 0도인 지역을 적도이고 위도는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점점 커지는 구도인데 자, 그래서 이쪽 아래쪽을 위도가 낮은 저위도 가운데를 중위도 높은 데를 고위도 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그림으로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입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평면에 나타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저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는 이 아랫동네에 살고 있다 라고 좀 옆쪽에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고위도의 대표적인 북극이니까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서로 다른 위도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 지구의 자전축은 북극과 남극을 잇는 꼬챙이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챘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기가 불편하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이제 똑바로 서 있는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살짝 옆으로 돌리겠죠? 그러면 여기가 적도 그리고 여기가 북극, 남극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교과서 95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냥 살짝 누워서 보통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옆에 그림으로 가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천구 그림을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의 기호나 표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 노란색 화살표로 지구의 자전 방향이 나와 있네요. 봤더니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별이 지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실제로 별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여 보인다 라는 것만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림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했던 얘기니까 다시 돌아가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이 동쪽 하늘을 이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잠깐 그리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동쪽 1번 동쪽 하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동서남북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동쪽 하늘을 바라볼 거니까 정가운데가 동쪽 지금 그림에서 동쪽이 정가운데가 될 거고 지금 이 사람의 오른손 왼손이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손 쪽이 남쪽이 될 거예요. 남쪽이 될 거고 왼손 쪽이 북쪽이 될 거고 맞나요? 이 그림을 우리 정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눈에는 이 오른쪽이 남쪽이 보일 거고 이 왼쪽이 북쪽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지금 혹시 여러분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전에 남쪽 하늘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여기서는 동쪽에서 이제 이렇게 남쪽 하늘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아래 나와 있는 그림과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동쪽 하늘 우리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동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북쪽이 될 거고 오른쪽이 남쪽이 될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서 떠올라서 남쪽 하늘로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였지? 두 번째가 남쪽 하늘. 자, 남쪽 하늘 하기 전에 서쪽 하늘 먼저 해볼게요. 서쪽 하늘을 먼저 확인하면 이제 구분하기가 쉬운데 서쪽 하늘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시선은 서쪽을 향할 거예요. 서쪽을 향해서 이게 오른손, 이게 왼손. 내가 서쪽 창문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내 시선에서 가운데는 서쪽일 거고 오른손이 있는 쪽이 북쪽, 왼손이 있는 쪽이 남쪽이 될 거고 지금 내가 창문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아래로 별들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구도를 바꿔서 내 정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쪽 그리고 북쪽 남쪽 그러면 내 눈에는 오른쪽 아래로 별들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쪽 하늘 그림 자, 내가 보는 가운데가 서쪽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별들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별이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남쪽 하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쪽 하늘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좀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자, 사람이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있네요. 자, 오른손, 왼손, 저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 시선은 이쪽, 남쪽을 정면으로 향할 거고 그러면 남쪽이 이렇게 보이겠네요. 정면에는 남쪽, 내 오른쪽은 서쪽, 왼쪽은 동쪽.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번 이번에 남쪽 하늘을 보면 정가운데가 남쪽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 자,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듯이 이렇게 옆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문을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그림 자, 남쪽 하늘 가운데가 남쪽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 그래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이제 천체가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면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북쪽 하늘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별들이 지금 이 천구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스티커니까, 자, 이 공을 내가 돌린다고 했을 때 얘네는 이렇게 붙어 있는 채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별도 돌아가고 있고 여기 아래로 된 별도 다 돌아갈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은 이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옆으로 계속 이제 뭐 닭고기 굽듯이 뭐 돌아갈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인데, 자, 북쪽 하늘을 봤을 때, 자, 만약에 북쪽 하늘에 별이 있다. 별이 이쪽 위에 붙어 있으면 지금 자, 일단 동, 서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예요. 계속 돌아갈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직 언급하지 않았던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여러분들 지평선 또는 수평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멀리 봤을 때 땅과 하늘이 맞닿는 그 지점을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평선. 그러면 인간은 이 지평선 위에 하늘 윗부분은 모두 볼 수 있는데 이 지평선 아랫부분, 발 아래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마찬가지로 뜨기 전에 못 보고 졌을 때 못 보고, 그 이유는 지금 별이 지평선 아래, 즉 내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평선이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별이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아래로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됐어요. 점선으로 표시가 됐다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투명한 원, 지평선을 기준으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당연히 이 벽면이니까 내가 여기에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하면 이 별 스티커도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지금 지평선 아래 있기 때문에 백날 이렇게 돌아가 봐야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친구는 남반구에 사는 친구들만 볼 수 있겠죠.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애들은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 볼 수 있고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볼 수 없고. 자, 그러면 반대로 북쪽 하늘은 자, 얘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계속 빙글빙글 잘 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도는 내내 지평선 위에 있어요. 지평선 위에 있다는 거는 얘가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내내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다. 항상 볼 수 있는 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동쪽, 서쪽, 남쪽과는 다르게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은 떴다 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북극성을 주변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왼손, 오른손, 내가 이쪽 창문을, 북쪽 창문을 본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북쪽 창문을 한번 봐볼까요? 네 번째, 북쪽. 가운데가 북쪽이 될 거고, 내 왼쪽이 서쪽이 될 거고, 오른쪽이 동쪽이 될 거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자전축
주변에 있는 북극성이 보일 거고, 좀 아래 그릴게요. 자, 북극성이 보일 거고. 자, 근데 그 북극성 주변으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잘 표현을 하면, 지금 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도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이 지지 않고 계속 북극성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타나는 이 북쪽 하늘 그림이 되겠죠.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확인해보고 한번 그림 그려서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레고 그림, 이것도 잘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떠서 이제 남쪽 하늘을 지나고,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그림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고 있고, 북쪽 하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잠깐 94쪽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루 동안 별의 운동, 지금 가, 나, 다, 얘네가 지금 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북극성은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자전축에 정확히 있는 건 아니고, 북극성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있고, 지구 자전축은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자전축이라고 치면 북극성은 자전축 완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돌긴 돌겠죠. 하지만 이제 자전축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도는 수준이 우리한테 너무 멀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로 이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북극성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주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을 비교하면 점점 이렇게 아까 봤듯이 북극성 주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확인해 봤는데, 분들 꼭 확인을 하고,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지난 시간에는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도 잠깐 했고, 오늘 이제 천체 일주 운동에 대해서 했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꼭 그림 그려보면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6쪽과 97쪽에 이제 지구 공전과 지구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한번 교과서 꼭 읽고 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